일본의 최고의 음식점을 뽑는 행사, 바로 이자카야 고시엔의 항목은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식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많은 외식 기업들, 프랜차이즈 기업들, 미스터 쇼핑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음식점, 상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80점, 90점, 100점까지 나와요. 상품 구성은. 근데 그 다음에 청결 상태도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인간력입니다. 자, 어떤 걸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점들은 물론 이제 잘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브랜드, 외식 기업들은 아주 이 서비스에서 고득점을 받는 음식점들은 이미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원을 입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접 이제 미스터 샤파를 관광공사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지만 해보면 대박집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서비스에 대한 한번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접시를 치워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직원이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한 번만 딱 갖다 주고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 빈 접시를 갖다 주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 멘트를 날리는 거죠.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빈 접시 치워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 음료수 제공해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좌석에서 메뉴를 보면서 딱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좌석에서. 그랬을 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찾아줬는지. 자, 이런 게 서비스예요. 자, 직원들은 매장에 있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고객의 테이블을 관찰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제 가야 돼요. 화장실. 그랬을 때 직원이 눈치채고 안내를 해주는지. 이 화장실이라는 접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이 두리번거리는 거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랬을 때 직원이 손님 무슨 도와드릴까요? 자, 직원이 계속 고객들을 관심 있게 관찰을 해야지 가능한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매장 내에서 흡연이 안 되지만 잿다리를 교환 타이밍 해줬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과 고객이 맞닿았을 때 그 직원이 이제 이렇게 탁 안내 자리를 비켜주면서 고객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하는지.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미스터 샤파들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직원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샤파는 역할 연기자입니다. 역할 연기자로서 가요. 그 다음에 혹시 직원들끼리 서로 잡담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점내 온도 이런 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점내 온도가 직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한지. 너무 덥지는 않은지 춥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표정에 웃는 얼굴이거나 진짜 이 진지한 얼굴로 고객을 대우는지 혹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굉장히 그날 스트레스가 많은지 불쾌하거나 무표정하거나 그러면 주문을 못하죠. 여러분. 무서워서. 그죠? 야, 저 직원한테 말 못 걸어. 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장, 두발 상태. 예를 들어 손에 문신 같은 거 있으면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복장이나 두발 상태가 청결한지. 그 다음에 직원이 친근한 말투로 접근하고 대화를 하는지. 자, 이게 이제 바로 서비스, 배려에 대한 서비스 평가 항목입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그동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업태에 상관없다. 이태리나 레스토랑이든 중식당이든 한식당이든 상관없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접점을 만든 거예요. 음식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50개 항목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 항목은 사실 이게 특별히 어려운 서비스 항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지켜지는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은 재방문이나 추천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태도나 자세, 고객에 대한 배려,
활기가 있는지, 특히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을 코멘트를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잘하는 직원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직원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칭찬.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의 직원들을 이제 교육할 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자카야 고슈엔에 출전했던 그 음식점들이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점 만점에 최소한 160점 이상은 돼야지 올라갈 거예요. 결승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B 이상, 학점 B 이상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고의 점수들은 18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항목들이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매장인지 상상이 가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바로 서비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재 이자카야 고시엔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음식점을 뽑는 커스터머 조니, 고객 여정에 대한 접점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외식업에 있어서 중요한 청결도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결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매장의 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점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지, 점내 바닥 또는 고객의 눈이 닿는 곳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이 없는지를 평가를 해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스터리 샤파로 했던 기업의 한 매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미스터리 샤파로 하러 간 적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좀 조명이 있는 매장인데, 주점인데, 이 벽면에, 여러분, 벽면에 이 토한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결국 그 매장 3개월은 못 가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고객이 시선이 가는 곳에는, 그죠? 청결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 고객은, 저는 다시는 물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매장을 안 갔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고객의 눈이 닿는 곳에, 그죠? 위, 아래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좌석, 메뉴판이 끈적거리거나 지저분하진 않는지. 그래서 이 평가자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완전히 숙지하고 가야지 이런 거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마련된 조미료 통이라든지 냅킨,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기류가 지저분한지, 부족한 상태가 아닌지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평가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청소 관리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을 또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1시간마다 평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세면대, 거울, 화장실이죠.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잘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누, 페이퍼 타월, 화장지가 잘 완비가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청결도에 있어서 약 4개, 그죠? 4개 문항이 화장실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있어서 화장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화장실이 바로 주방의 이미지를 고객들은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불가가 되겠지만, 매장 내에 있는 화장실의 청소 상태, 관리 상태가 불결하거나, 그죠? 이런 평가에 흡족하지 못하던 상태라 그러면 이 주방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방도. 자, 그래서 이 청결도와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남겨줘야 돼요.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거나, 화장실이, 그죠? 진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이면 이런 거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았던 점과 개선점들을 5줄 이상 코멘트를 달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업무에 대한 50개 문항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이제 10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항목 100점, 그 다음에 업무 항목 100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자카야 고시에는 음식점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갑자기 전원이 나가갖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작가의 고시에는 50개 문항과 100개 문항이 같이 합산이 돼서 이제 2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체크리스트 항목 끝부분에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방문했던 사람이 그 나라의 이제 감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 오늘 가장 활기차게 일했던 직원은 누굽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수 직원을 발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오늘 좀 불만이 있었던 직원,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코멘트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 직원 추천, 불만 직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멘트, 그날의 이제 느낀 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죠. 자주 가는 음식점과의 비교, 그 다음에 개선점은 무엇인가, 또 가게 전체적인 인상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약 300자 이내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1번 외식업의 서비스. 자, 100조 원씩 처방 갖고는 한계가 있겠죠. 대한민국.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작가야 고시행과 같은 음식점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운동, 외식업 어떤 협업을 통한 이런 운동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식업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우리 음식점 경영자분들 혹은 또 컨설턴트 분들도 이 작가가 고시한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음식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체크리스트와 관련한 것도 좀 화면에다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외식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죠? 고객 경험 관리. 자, 이거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특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자카야 고시엔이라는 오랜 전통, 일본 외식업을 부활시켰던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